안녕하십니까. 종병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성과관리 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란 경영활동을 통해 이뤄낸 결과를 모두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수립한 경영목표, 올해 얼마를 할지 또 어떤 일을 할지 이렇게 수립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직 구성원이 활동하는 또는 활동에서 이뤄낸 결과물들을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운영해주고 지원해주는 분들이 모두 성과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경영관리 활동의 일환을 모두 성과 관리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수립한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이런 실행 과제들을 여러분들이나 혹은 부문 혹은 팀 단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관리들, 관리 활동들 이런 것들 성과 관리고 이러한 성과 관리 활동들이 조직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또는 모니터링하고 갭을 줄이는 모든 활동들이 성과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피드백 결과물들을 모두 평가를 하는데 크게는 성과평가에는 업적평가와 영양평가가 있습니다. 업적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업적평가이고 영양평가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수준,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수준을 평가를 함으로써 좀 더 향후에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역량평가를 하겠습니다. 엠프론티어의 2015년 성과관리 또는 성과평가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뿐만 아니라 역량개발평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역량개발평가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수준을 연말에 어느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고도화시킬 건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계획대로 해서 착실히 수행했는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역량개발평가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그 뒤에 역량개발평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해당하지 않겠지만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평가 1년에 2번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1년에 2번 했었고 올해도 역시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한번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쯤에 두 번째 평가를 해서 두 가지의 평가에 대한 종합 결과를 산출을 하고 그거를 팀장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지원했는지 또는 이직률이 없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의 리더십 평가 항목으로 좀 추가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팀장들 같은 경우에 업적 평가가 60%, 역량 평가가 30%, 리더십 평가가 1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업적 평가가 60%,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역량 평가가 일부 좀 20%보다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량 평가가 20%,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량 개발 평가가 20%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평가의 반영 비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량 평가만 따로 띄어서 살펴본다 그러면 몇 가지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역량 평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 같은 경우에는 공통 역량에 대한 부분을 30%, 리더십에 대한 거를 70%로 해서 전체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역량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직원 중에는 차장급 이상이냐, 차장급 이하냐 두 가지 이제 부류를 나눠서 직급별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차장이나 부장 같은 경우에는 공통 역량이 40%, 리더십이 30%, 직무 역량이 30%에서 리더십, 향후 미래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자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30%를 반영해서 하고요.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 리더십 평가가 없고 모두 다 직무에 대한 역량 평가를 해서 공통 역량 60%를 하게 돼서 공통 역량이 40%, 직무 역량을 60%를 평가하는 형태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 직원들이 해야 될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립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연말에 올해로 따지면 작년 연말에 되겠는데 연말에 우리가 2015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 수행과제는 무엇, 각 부문별로 어떤 중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하고 어느 부분이 하고 어느 팀이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각 사업 부분에서 제출된 사업 계획에 충분하게 명시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립된 사업 계획들은 팀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 캐스케이딩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그 전체 전사 성과 목표, 우리가 그 업종 목표를 타겟팅해서 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라고 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전사원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를 통해서 팀장들이 수립된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해왔던 활동 더하기 팀에서 해야 될 활동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 목표가 정의가 되면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량개발 목표를 정의를 하고요. 거기다가 팀장이나 부문장의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팀 목표, 개인 목표가 확정이 되겠죠. 이렇게 확정된 목표를 가지고서 1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활동을 하는 과정에 약 한 7월 초나 6월 말쯤에 이 목표로 한 성과의 방향성 또는 목표의 방향성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중간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중간 점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했던 1년의 목표 활동들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정상적인 성과물들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팀장이나 부문장님께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잘했던 거를 좀 더 확대하는 거고 또 하반기에 못했던 거 있으면은 또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면담이나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표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시 한번 중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중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하고 이런 부분을 좀 못하니까 좀 더 잘해야 될 그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어떤 전체적인 성과 활동들을 거치고 나면 그 모든 결과물들을 취합하고 그 산출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올해 1년의 활동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기평가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평가를 하게 되면 팀장이 1차 평가를 거치고 2차 이제 부문장의 평가 조정을 거쳐서 최종 평가 산출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TB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별로는 자세하게는 안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부문에 있는 모든 팀장들이 모여서 부문 단위입니다. 부문 단위에 있는 모든 팀장들이 모여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명칭은 TBDM이라고 해서 Team Based Decision Making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업적 평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서로 각 팀에 있는 팀장들께서 모여서 서로 그러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업적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상호 밸런스를 하는 또 한쪽 방향으로 성과평가를 잘못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 평균화된 또는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세션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평가 거치고 최종적으로 사장님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 평가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사 혹은 부문, 팀 단위의 목표가 수립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라고 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전사의 어떤 성과 목표가 있고 이 전사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각 부문의 성과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각 부문 또는 팀 단위별로 어느 정도의 과제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팀장이 먼저 작성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템플릿을 제공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체화된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로 얼라인이 되는 거고요. 또 기존에 했던 여러분들의 목표와 합치가 돼서 올해 개인별 업적 목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앞서 얘기한 역량개발 향상 계획에 대해서 또는 역량개발 계획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팀장이나 또는 부문장 필요에 따라서는요 부문장의 면담을 거쳐서 개인별로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7월경에는 혹은 6월 말경이나 7월 초경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서 성과 관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목표 활동 달성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거치고 연말이 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자기 평가한 거에 대해서 팀장들이 또 혹은 부문장께서 1차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평가가 완료된 걸 가지고서 모든 팀 단위 혹은 부문 단위의 팀장들이 다 모여서 TBDM이라고 하는 캘리브레이션 세션을 갖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세션을 갖는 이유는 공정한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한테 불합리한 성과 평가를 줬는지 또는 어느 한 사람한테 이 평형적으로 성과를 줬는지에 대해서 다 평가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서 팀 내, 그 부문 내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된 결과를 가지고서 2차 부문장이 또는 임원께서 평가를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확정을 지으시면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평가관리 또는 성과관리가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목표로부터 개인의 목표까지 얼라인 될 수 있도록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팀장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구두로 한번 설명해 줬거나 간단한 부문의 목표 과제 또는 전사의 목표하는 목표 과제들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팀 레벨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얼라인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거쳐서 이 전체적으로 개인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회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런 얼라인되는 일련 체계를 올해부터는 갖춰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역량평가 항목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타이어 비슷한 형태의 어떤 역량평가 체계를 썼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IT와 물류 자동화 부분이 합치된 그런 역량평가 체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더십 평가 항목과 핵심 공통 역량이 되겠죠. 공통 역량에 대한 부분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확정을 지어서 6월 초에 다시 어나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인 역량평가 체계가 일부 좀 바뀌었고요. 세 번째,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ID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이라고 하는 형태의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역량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역량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나갈지에 대해서 또는 업그레이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평가 배분 비율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외부 프로젝트나 내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멤버들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PA를 쓰고 있는데 프로젝트 어세스먼트의 약자를 써서 P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는 전체 이제 팀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서로 일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또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을 공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팀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또는 부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인지된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목표를 수립을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를 씁니다. 첫 번째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는 팀장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작성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그 개인별 목표 수립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작성된 템플릿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된 팀 단위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사의 목표 또는 부문의 목표,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을, 성과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나 다른 회사들도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목표에 대한 구체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제 타겟 세팅 매트릭스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써서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얼라인하는 작업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먼저 살펴본다면 개인의 그럼 업종 목표 수립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립은 스마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똑똑하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스마트, 스펙시픽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이라든가 그 형이상학적인 목표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수립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매저업을 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 측정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목표로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언제까지 이런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돼야 됩니다. 온라인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개인의 목표는 팀의 목표, 팀의 목표는 부문의 목표, 부문의 목표는 또 전사의 목표와 온라인 돼야 이 개인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전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돼야 된다는 거고요. 리즈너블 해야 됩니다. 너무 나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상적인 목표를 수립을 해놓고서 그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달성하기도 어렵고 결과도 안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리즈너블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낮게 잡으면 일단 팀장님들이나 부문장께서 높여 잡으라고 가이드를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역량에서는 이게 리즈너블하고 좀 더 도전적으로 또 좀 챌린지가 좀 있겠구나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리즈너블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임 바운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언제까지, 어느 마일스톤 가지고서 언제까지 무슨 산출물을 어떻게 산출해내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일정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임 바운드 내에서 그 목표 달성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항목을 충족을 해서 목표를 수립한다는 건 굉장히 스마트한 목표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바뀌었던 게 역량 체계에 대한 거, 역량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통 역량,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이 있을 거고, 그다음 직무 역량이 있을 겁니다. 공통 역량은 회사가 목표로 하는 비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능력, 소양, 역량, 영어 따지면 비헤이비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혁신적인 거, 창조적인 거,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는지 또는 윤리적인지 이런 부분들 또는 고객을 잘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리더십 역량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나 차장급이나 부장급의 고참 사원들이 후임 사원들을 잘 이끌어주는지 또는 팀원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잘 가이드해주는지에 대해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업무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스킬이 있는지, 업무에 대한 지식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런 업무 지식이나 역량을 높이는 활동들 중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역량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들이 역량 개발 활동인데요. 역량 개발 활동들은 이런 식으로 그 IDP라고 하는 역량 개발 계획이라고 통해서 역량 개발 활동들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 평가 체계들은 몇 가지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의 1단계, 역량의 2단계, 역량의 3단계, 역량의 4단계가 있습니다. 역량의 1단계는 언더스탠딩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라든가 대리가 회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서 업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배워가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역량 2단계는 뭐냐면 그런 배운 것들을 써먹어보는 단계입니다. 어플라인 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활용과 또는 학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역량이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량의 3단계는 이런 과정들을 좀 고쳐봤더니 나는 직원들 또는 회사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어드바이저를 한다거나 또 가이드를 한다거나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가 되고요. 역량의 최고 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쉐이핑 단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한다, 스마트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역량의 마지막 단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의 수준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단계를 잊지 마시고 잘 개발해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역량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단계는 처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수준이 어떤 건지 스스로 셀프 어세스먼트를 하는 겁니다. 셀프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올해 이러한 역량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역량들을 갖고 개발하고 고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거를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팀장도 여러분들도 진단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씨는 이런 역량이 부족하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역량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한 2-3년 내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 올해부터는 이런 역량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시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안내를 받고 전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개발 역량을 올해 선정을 해서 그걸 역량 개발 계획에 수립을 하고 그다음 역량 개발 활동을 통해서 산출물들이라든가 결과, 그다음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가 역량 개발 계획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역량 개발 계획에는 사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올해 내부적으로 집합 교육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무 교육이 뭐가 있고 또 어떤 교육이 뭐가 있고 사회 교육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역량 개발 계획에다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역량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이런 필수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팀장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역량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구체하게 역량을 상상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스스로 수립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단지 그러한 교육에 대한 풀이라든가 그런 조건들, 그 다음 환경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드리는 어떤 전체적인 바구니, 그릇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하나씩 조씩 채워나가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교육만이 역량을 향상시키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또 하나 교육만이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활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멘토링이라든가 직무전파 교육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봄으로써 그 가르친 거가 머리에 오래 남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람들도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직력을 높인다거나 그 다음에 직무가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전파되는 그런 좋은 훌륭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교육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멘토를 하나 선정하고 멘티들을 엮어서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일부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도 하고 조직의 어떤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전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교육을 받고 왔다. 그러면 내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를 함으로써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간적인 관계라든가 업무적으로 교육을 가지 못했던 직원들한테 이게 전파를 해줌으로써 전체 회사의 전체적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련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부문이나 팀 단위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 워크샵이라든가 부문 단위 워크샵 또 팀 단위 직무 교육이라든가 부문 단위 직무 교육에 대한 별도의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 역량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승격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영어 포인트가 있지만 역량 향상 개발 계획에는 영어 역량 향상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에 수립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직무 쪽으로 이 역량 개발 향상 교육은 직무 역량에 중점하여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 워크샵들도 물론 이제 그 역량개발 계획에는 수립을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워크샵의 단계이기 때문에 학점만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팀 단위, 부문 단위 워크샵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이 직무 역량 향상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개발 계획에 수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공유한다거나 방향성을 제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팀 단위, 부문 단위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학점만 인정해드리지 그거를 역량개발 계획에는 롤은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서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프로젝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1년에 4번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 평가 1번, 그 다음 하반기에 평가 2번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스케줄,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5월 내에 확정을 지어서 관련 담당 팀, 담당 부문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여러분께 어나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재무적 관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그 결과가 훌륭하냐, 그다음 고객과의 관계는 좋으냐, 그다음 팀워크나 프로젝트 통해 팀워크라든가 리더십 발현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평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팩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수익은 달성되느냐, 전체적인 비용은 범위 내에서 썼느냐, 추가적인 공수가 투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1년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1년에 4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젝트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평가를 한번 통합해서 한번 하고요. 하반기에는 3, 4분기 한번, 4, 4분기 한번 이렇게 평가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확정을 지어서 다시 한번 온라인 강의나 설명서를 매뉴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수준이 향상되고 회사가 전체적으로 수립한 목표가 달성돼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안정된 회사 또는 발전된 회사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성과 관리를 하면 또는 이제 목표 활동 관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부족한 사항들이 있으면 하시라도 전화, 인사교육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또는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시면 하시라도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짧게나마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출된 여러분들한테 안내되는 자료를 함께 이 동영상 강의와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